누구 여자 생겼어요? 남자들은 딱 이게 달라. 아니 뭐 알리에서 100장 사요? 이게 좋아 보여서 알리에서 한 번에 12개인가를 샀어. 그건 팩트인데 그것까지 가기에 누구의 의심이 맞아. 있었냐. 뭔가 터치가 그렇지. 들어간 비주얼이야 요즘. 나야? 내가 계산책을 다니니까 그 열기를 아는데 여름이 살짝 갈래는 그 기색이 있다니까. 그거는 갑수님 여자가 생겨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더위가 안 여자 느껴지시는 거예요. 붙여놔 주고 얘기해. 뭘 붙여요? 본인이 붙여야지. 나는 왜 여자는 오윤회밖에 없어? 이 사람 안 되겠네. 내가 지난 방송을 봤는데. 아니 근데 은근히 저러니까 나 섭섭하다. 아니 김갑수가 뭐라고 김갑수 두고 둘이 경쟁해야 돼. 아니 네 가져. 나 경쟁 안 할게. 이 사람은 날 감당 못해. 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 이거 지금 그냥 시작하면 안 돼. 시작한 걸로. 여러분 게스트 소개 안 해도 되죠? 지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늘 토크가 좀 시작이 됐는데 네. 두 분 모시고 오프닝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좀 분위기 전환이 됩니다. 오늘은 평소 우정TV보다는 조금 좀 차분한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내용만 차분하게 가자. 분위기는 차분하게 안 될 것 같아. 두 분을 모시고서 한국 저항음악의 큰 별이었던 고 김민기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음악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제가 음악인으로서 김민기 선생님은 진짜 몰랐어요, 많이. 이번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추모하고 곳곳에 영향을 받은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보석 같은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늦게라도 이런 방송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워낙 이제 아침이슬, 상록수 같은 훌륭한 곡들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그냥 극단 학전의 대표? 좀 연출가 이미지가 사실은 좀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 얘기로 이제 김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예상보다 반응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난 그 사적인 추리로 얘기를 해보는데 네. 나는 항상 옛날이 좋았어 이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옛날이 달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이렇게 모든 게 대중 소비 사회 이 분위기 때문에 음악이고 뭐고 다 이렇게 붕 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사람도 여러 면이 있듯이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김민기적인 어떤 것. 거기에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하고 이게 이제 겹쳐져 갖고, 아, 맞아 하면서 이렇게 다시 회상에 잠기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제작자, 방송사들, 기자들, 연예 사람들이 많이 특히 연배가 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열 좀 안 내려고 요새 단정히 결심하는데 또 열나는 게 하나 있어서 뭐예요, 또? 초장에 그것만 좀 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편집될 건데. 아니 뭐 무슨 열을 여기서 풀어요. 혼자 집에서 풀어요. 김민기 때문에 열 내려고. 왜요? 근데. 왜? 뭔데? 일단 들어보죠. 오늘 이제 영대 씨랑 이거 한다 그러니까 나도 생으로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봤단 말이에요. 네. 일단 하필 오늘 아침에 이제 뭘 봤냐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기자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야. 김민기 씨 유족들이 고인 뜻을 맞춰서 부의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동시대를 살았거든, 저 이수만 씨도. 그때가 다 같은 포크 가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수만 씨가 원래 통기타 가수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는 그냥 SM 대표로만 알고 있는데. 이수만은 통기타, 그러니까 세시봉의 이제 끄트머리에 통기타로 시작을 해서 실제로는 발라드 가수를 거쳐서 그럼. 이제 그 댄스 뮤직 프로듀서로 이제 바뀌신 분이죠, 사실은. 근데 자기는 이제 일종의 그룹 기업 회장 같은 삶을 살았으니 본인 가슴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 김기 씨 유족들이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낸 거야. 주의금을 안 주의금은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드리는데 그 식장에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비를 좀 드리겠다고. 그 명분 있게 식비를 드렸어. 그러면 됐잖아. 그쵸. 김민기가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은 연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김민기네 넉넉치 않은 거 다 알아. 네. 그래서 이수만이 좀 다 기사에 5천만 나고 원. 그 5천만 원 작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수만 씨도 5천만 원 작은 돈 아니거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어도 그래도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까발려서 결국은 돈 되돌아오게 하는 짓이 기자들이 이게 할 짓이냐고. 근데 까발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유족분들은 아셨을 때 어떻게든 막 돌려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활인이 돼 보세요. 아니 내가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내가 어릴 때
서클 같이 했던 여자의 아들하고 김민기 씨 아들하고 막 일생 절친이더라고. 그러니까 직접은 몰라도 이렇게 전해드린 게 많은데 생활이 유복하지 않아. 장례비가 얼마나 드는 건데 다 조의금으로 이거 해결하는 건데 이거 한 푼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5천만 원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잘났다고 까서 되돌려 줄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든 게 이게 기자들이 할 짓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오늘 아침에 그걸 봤어. 빨리 5,000원짜리 커피 드시고 열이 조금 나갖고. 열을 조금 가라앉히세요. 알겠죠? 워낙 생전에 좀 그런 물질적인 것을 탐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제 뒤편에서 뭔가 그 예술적인 것들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어쨌든 그런 기사로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타깝고 각서쌤이 좀 화가 나시고. 화가 나셨던 것 같고 네. 몇 년도에 가장 왕성한 활동하셨던 거예요? 김민기 김민기는 님은? 가수로 활동한 건 없고 네, 뭐 어른되거나. 청개구리방 같은데 아마추어로 했지 그 사람은 가수의 정체성을 가진 적은 없어요. 그냥 뭔가 예술인이겠죠. 정규 앨범이 그 1집 앨범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예, 하나하고 우리가 아는 아침 이슬 상록수 있는 거? 그게 이제 1집 앨범에 대부분의 히트곡들이 다 있고 한국수는 나중에 이제 네,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컴필레이션처럼 나온 노래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곡으로 유명한 거죠. 양희은 씨라든지 뭐 근데 이렇게. 예. 애초부터 김민기는 좀 약간 특별하게들 여겼어.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본인이 나온 노래를 자기가 듣지도 않고 그건 왜 그랬죠? 되게 샤이하신 분인 것 굉장히 같다고. 샤이하시기도 그죠? 하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기에 적합한 목소리가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었고 현경과 영애라는 그때 당시 여성 둘이 하던 대학생 포크부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그 심야 음악 프로에 아마 이장가 진행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나와서 지금 유튜브 채널과 똑같은 분위기로 하거든요. 네. 현경과 영애라는 거. 아까 민기 형 봤어요. 그때 나 형이라고 그랬거든. 민기 형 봤는데 그거 뭐 했냐 그러니까 민기 형 축구하는 거 봤는데 죽으라고 뛰는데 볼을 한 번도 못 잡아. 근데 빨간 내복 위아래 입고 뛰었다고. 정말요? 옛날에 내복들 입고 살았는데 그 중에 웃긴 게 빨간 내복들이 있었거든. 옛날에 많았죠.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 네. 근데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바보들의 행진이란 영화에 나오는데 거기에 빨간 내복 입고 주인공이 막 축구하는 그게 그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김민기 님을 얘기해도 그냥 누구 여느 친구처럼 다 아는 이미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74년, 70년대 그러니까 가수로서 중반부터. 활동은 열심히 안 했으나 모두가 김민기를 얘기를 하던 때지. 신기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대중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졌다기보다는 아티스트들끼리 좀 이야기 많이 하는 그렇기도 인물이었던 하지만 거예요? 김민기 판을 나도 2번이나 샀으니까 웬만하면 집에 전축 있으면 나 김민기 판은 사고 그랬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김민기라는 사람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생각한 말이 있어서 뭐냐면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개념을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김민기 이전에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중음악의 역할을 했던 음악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거를 유행가라고도 했고 뭐 가요라고 하기도 했고 뭐 트로트, 뽕짝 이런 말도 썼지만 대중음악이라는 말은 김민기 이후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음악이라는 말은 단순히 대중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대중이라는 개념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비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트렌드를 같이 이끌어가고 아티스트의 그런 전인격적인 거를 함께 소비를 하고 담론의 같이 어떤 그 주체가 되는 의식 있는 청중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소비층이 처음으로 대두된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문화 소비층이라는 게 뭐 있을 시대 수 없어요. 정신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김민기 이전에는 한국 대중음악이 시대 정신을 보유했던 적은 없었어요. 간단히 정리할게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 우리 대중가요가. 하나는 일본 엔가가 일제시대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창법이 우리식으로 바뀌어요. 우리 서도소리, 민요소리 꺾이 있죠. 그래서 한 틀이 주로 트로트예요. 엔카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원래는 민요를 불렀는데 외래 음악으로 멋있는 걸로 여겨진 트로트가 들어왔는데 그 트로트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엔가 비스름하면서 창법은 민요 창법이 섞인 그 한 줄기가 흘러와요. 그게 압도적이야. 우리가 아는 혹시 우리 세대가 알만한 가장 유명한 곡이 약간 이런 풍이 뭐가 있었어요? 아니, 남진 나오나가 다 그런 노래였지. 남진 나훈아 씨가 이미자. 계속 올라가면 이미자 씨 있고 엘레제 여왕이라고 했던 그다음에 뭐 목포의 눈물까지 그게 거슬러 올라간 거잖아. 신수영은 나중에 이제 이난영 이난영, 씨. 고복수, 김정구, 뭐 쭉쭉쭉쭉이 눈물 내준 두만강, 신라의 달밤 우리 그런 어르신들이 부르는 예전 가요 무대 나오고 그런 게 트로트 계열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90%였어. 네, 그게 대부분이죠. TV
TV, 라디오 모든 곳에 그런 음악만 나왔어. 60년대? 까지. 50년대, 60년대 내내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는 미군 부대에서 좀 이렇게 음악 좀 하던 애들이 락큰롤을 받아들여서 락커들이 나타나. 소위 미팔군 음악이라고 팔군 하는데. 음악. 패티김 씨. 패티기에 뭐 최희준 씨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게 신중현 씨도 나오고 히보이스니 뭐 히식스니 등등 이들이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춤추고 이제 윤복희, 윤한기 다 그 출신이죠. 다 그래요. 그런데 전혀 다른 줄기가 하나 있어요. 뭐요? 이 아니요, 말씀하세요. 공주 앞에 번데기인데 아니, 여기까지만 아니. 말을 할게. 더 어떻게 보면 다 아시지 그 시대를. 포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포크. 포크 옛 민요야 것. 민요. 포크송이라는 게. 근데 민요는 원래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대중사에 불려주는 전래된 거잖아요. 근데 1930년대 미국에 우디 거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노동자나 이런 산업 현장을 다니면서 그 현실을 자기가 작사, 작곡, 노래를 하기 시작해. 30년대예요? 그래서 그걸 모던 포크라고 불리기 시작했어. 미국에서. 새로운 민요인 거야. 현대의 민요야. 네. 그래서 그 모던 포크라는 장르가 생겨났는데 1960년대 막 접어드는데 미국의 대학가와 그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치면 홍대 앞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 포크 운동이 일어나. 기타 하나만. 왜냐하면 최대한 악기가 적어야 돼. 그래요. 왜? 이유가?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거든. 가사 전달. 음악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시를 메시지가 하는데 있었구나. 네. 악기가 많으면 음악만 듣게 되는데 뭘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게 불리한 세상에 대한 항의가 많으니까 프로테스트 송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길어지면 60년대 접어들 때 그런 음악 운동이 거세게 이르러서 밥 딜런, 존 바이즈, 피터 폴 앤 메리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쫙 일거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소위 지성적인 음악, 지적인. 나중에 밥 딜런은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 지적인데 호소하는 음악이란 게 생겨나. 그게 60년대 초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냐? 그때는 문화 격차가 한 10년쯤 됐던 거야. 컸었을 것 미국이랑 같아요. 서구에서 유행하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게. 네. 그래서 60년대 두 인간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모든 음악은 작사 작곡자가 있고 그걸 가수가 부르고 그쵸. 노래의 대부분은 사랑을 얘기했는데 네. 이상한 두 명의 인간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미국 생활을 해봐서 이걸 빨리 한 한대수라는 자가 있어. 그래서 얘가 리사이틀이란 거래.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뭐예요, 리사이틀이? 콘서트 같은 공연. 건데요. 예전엔 그걸 리사이틀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거였어. 네. 또 하나는 대학생인데 김민기라는 약간 도깨비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른 짓을 했냐면 sing a song writer라는 걸 한 거야. 싱어송라이터. 작사 작곡 노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둘 다 공교롭게도 사랑, 그리움, 한, 외로움, 슬픔 이게 아니고 세상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내 친구가 죽었어. 뭐 그 얘기를 그냥 노래로 하고 기지촌에 노동자들의 아가씨들이 이야기라든지. 이래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한대수는 좀 더 가수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김민기 좀 야릇해서 야릇해. 가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냥 대중 앞에 잘 안 서고. 취미생활처럼 한 거야. 근데 최경식이라는 음악평론가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한 거야. 네. 그래서 어떤 목 잡아 끌어갖고 며칠 만에 그 음반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에는 트로트의 한 맥이 그 중심이었다가 6.25 끝나고 미군 부대 중심으로 락큰렐이 그 유흥가를 퍼지는데 지적인 존재들, 대학가, 그리고 연인 민간인 중에서도 좀 무언가 의미 있는 것, 인생을 얘기하고 사회를 얘기하는 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때 그 선구로 김민기라는 사람이 대학생 신분으로 음악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우리 음악사의 중요한 줄기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유재하나 김광석에 대한 또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약간 후발주자인 거예요? 시대는 훨씬 나중이죠. 그렇죠. 유재하 씨는 86년에 나오고 김광석 씨도 이제 80년대 중후반 이후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대에는 조동진이라는 포크 가수가 존재했었어요. 근데 조동진과 김민기는 한 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똑같은 포크 음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포크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항 음악으로서의
하나의 뭐 반문화의 아이콘으로서의 포크 음악이 있는 거고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반문화라는 게 뭐 카운터 컬처라는 말도 그렇지만 뭐든지 기성의 것을 반대만 하는 거예요. 네. 뭐 가부장제, 뭐 가부장제를 반대하고 정부가 군대를 파견했으면 월남전을 반대하고 모든 거를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반문화가 된 건데 요런 계열의 포크가 하나가 있고 정말 그 아티스트 본연의 내 안에 그냥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들려주다 보면 그게 꼭 정치적인 이야기일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그런 서정적인 거를 추구하면서 그거를 좀 세련된 어떤 작법과 녹여낸 그게 이제 조동진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조동진 계열은 조동진, 조동익, 장필순, 아, 뭐 장필순. 유재하, 하나음악, 동아기획 요쪽이 우와, 이제 신기하다. 그 조동진 어떻게 보면 계보. 계보라고 봐야 돼요. 근데 해바라기. 그렇죠. 근데 그 두 개가 그렇다고 또 아주 다르냐?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다만 김민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수로서의 자의식이 거의 없던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히트 작곡가가 되겠다라는 뭐 그런 목표가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시대에 내가 뮤지션으로서 그러니까 나의 고유한 목소리를 낸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시대 정신을 내가 그냥 받아들은 거죠. 받아들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시대 정신 자체가 되고 저항의 아이콘이 되고 됐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밥 딜런 요즘 비교를 많이 하는데 잘 보면 밥 딜런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밥 딜런이나 히피나 그 당시 뭐 비트 문학 운동이나 이런 거는 그걸 반문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질서를 반대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추상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 김민기의 이런 민중 음악 무브먼트라는 거는 당장 우리가 맞닥뜨려서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맞아요. 뭔가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니까 우리 현실과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죠. 아, 좀 그래서 완전 미국의 이해가 포크 됐네. 음악은 실제로 60년대 이제 사랑의 여름이라 그래요. 마지막 60년대 말을 정말 불태웠거든요. 네. 막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약물에 취해서 사이키델릭으로 가거나 어떤 어구야. 정신을 탐구하거나 아니면 지하로 숨어들어서 디스코가 돼요. 패배주의로 근데 바뀌어버려요. 약물이 나쁜 게 아니었고 하버드대 교수가 약물 먹고 우주로 날르자 막 이렇게 공개 강연을 하고 그랬어. 그때 그게 나쁜 줄 몰랐어. 그 약간 도피주의 그래서 막 그 뮤지션들이 우주를 얘기하고 막 우주인 분장하고 나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현실에서 60년대 말에 미국이 뒤집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못 뒤집었어요. 그치. 그 히피 운동이 실제로는 못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패감이 70년대 들어서면은 그게 디스코가 되고 막 우주인 얘기하고 이상한 분장하고 나오고 이런 이제 걸로 나아가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반문화라기보다는 민중 저항 담론으로 좀 바뀌는 거죠. 제가 네. 기억났었던 김민기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손석희님이랑 했었던 인터뷰였던 네. 것 같아요. 아침 이슬도 그렇고 상록수도 그렇고 작업하는 과정이 그냥 그림 그리다가 음악 쓰다가 그러니까 어떤 민중가요를 만들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나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근데 대중들의 하나도 이야기가 없었어요, 됐다. 선생님? 이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김민기를 저항음악으로 보냐 아니냐 갖고 논쟁을 하던데 왜 그래요? 논쟁을 논쟁할 해요?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저항음악이지. 이게 설명을 할게요. 60년대 말서부터 70년대 포크 음악이 사회를 얘기하고 세상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뮤지션들은 다 다르잖아. 밥 딜런도 저항음악 3년밖에 안 했어요. 60년에 데뷔를 했는데 63년에 케니디가 죽으니까 밥 딜런 선언을 해. 뭐라고? 노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깨달았다. 그리고 칩거했다가 내면의 노래로 바꾼다고. 그런 여러 이제 변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제 저항 내지 투쟁은 큰 틀의 우주적 투쟁이 있고 아주 작은 이 진영 간 싸움이나 정당 간 대립이나 이게 있잖아요. 김지하 시인이나 김민기의 노래는 큰 틀을 얘기했던 거예요. 큰 틀이라고 뭐 거대한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아이의 눈으로 기지촌 여인의 한숨으로 무슨 죽어버린 친구의 이야기로 언덕 너머의 그 사이길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원대한 세계를 얘기한 거야. 근데 80년대가 되면서 한국 현실이 되게 엄혹해져. 군사 통치가 강화돼서. 그래서 저항 음악, 저항 문화 중에 투쟁가 있죠. 투쟁가. 현장에서 목청 높여 행진곡부로 싸우는 거. 그래서 민중음악이 투쟁가로 거의 일원화돼 버리고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측면, 방송과 연예 소비층과 완전히 거리를 따로 해버려. 그래서 노동 현장이나 대학가에서는 투쟁가 중심의 저항 음악이 다 휩쓸어 버리니까 포크 음악이 글로 가버려서 김민기적인 맥이 거의 끊어진 것처럼 돼버려요. 여기에 몇몇 중요한 사람이 지금 언급돼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김광석을 우린 기억을 해야 돼.
김광석도 노차살 출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대학가에서 합창 형태로 노래패죠, 노래패. 저항 음악을 했던 대학. 근데 거기서 몇몇 아주 걸출한 사람이 나와. 안치환이라든지 다 이제 친구들이야. 네. 안치환은 조금 더 투쟁가에 안치환은 좀더 가까웠지만, 민중가예요, 그죠? 근데 김광석 같은 사람들은 뭘 했냐면 노래로 인생을 얘기한 거야. 카운터컬처의 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바로 저 군부 독재를 뭐 물러내자, 저를 뭐 어쩌 이쪽이 아니고 네. 인생과 삶과 아이와 사랑과 뭐 이런 삶에 대해 이야기한 거네요. 그게 남미가 똑같은 거야. 남미 얘기는 길게 안 하겠는데 남미요? 세상에서 갑자기? 제일 그러니까 그런 저항 음악에 아주 그 본산이 남미야. 누에바 깐시온이라는 음악 장르가 있고 그게 제일 위대한 건데 그 중에 위대한 중에 위대한 적이 메르세데스 소사라고 이런 기억해 주세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니고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가수가 있어. 아르헨티나 가수인데 세상이 추앙하는 위대한 가수인데 저항음악의 막 상징인데 본인은 나는 신을 찬미했고 나는 자연을 예창하고 나는 사랑을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그 남미의 혹은 유럽 전체의 대중들은 그 소사의 음악을 남부의 그 억압적 현실에 대한 대응, 일종의 저항음악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김민기는 이제 갓 19살, 17, 18살 때 쓴 작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가. 세상에. 그때 고등학생 혹은 대학교 1년생의 그 나이에 그때의 눈으로 세상을 본 거야. 그런데 대중이 어떻게 소비를 했어요? 그렇게 어목한 소비를 시대에 했구나. 아침 이슬처럼 긴 밤지 새우는 또 뭐 이런 의미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학 개념에서 정리를 해요. 그걸 수용미학이라고 불러. 우리가 세상의 문화 현상을 받아들일 때 창작자의 것이 중요한 게 있어. 반면에 창작자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대중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비했느냐에 중점을 둬서 파악하는 게 수용미학이야. 스베탕 토도로프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좌우간 한국에서는 수용미학적 기현지에 가장 들어맞는 사람이 돼버려서 김민기를 몰라도 되고 김민기의 노래를 안 들었어도 상관없는데 김민기적인 영향력은 모든 진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촉수가 뻗쳐져 있어.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아이고야 이게 반응이 큰 거야. 이 말씀이 재밌는 말씀인 게 뭐냐면 김민기 선생님의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김민기 스타일하고 비슷하다고 굳이 음악적인 특성을 찾다 보면 김민기랑 비슷한 가수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오. 아니 뭐 목소리가 비슷한가 뭐 작법이 그러면 뭐 김민기 선생님은 뭐 무슨 뭐 오도화음을 즐겼었나 이런 게 아니거든. 네. 근데 김민기 선생님 제가 아까 대중음악의 시대를 열었다는 건 뭐냐면 유행가의 시대에서 혹은 카피 음악의 시대에서 사실은 세시봉이라든지 그 당시 그런 포크 음악이 처음에는 뭐 피터 포레멜이라든지 번안가요. 번안가요. 그러니까 외국 음악을 우리가 잘 부르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게 대중음악의 미덕이었었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대중음악이 그렇게 수준이 창작곡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김민기 선생님의 우리에게 개안을 시켜준 건 뭐냐면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모순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가요라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 카피 음악과 건전가요. 정부가 권장하는 건전가요밖에 없었던 시절에 진짜 대중들이 내가 혼자서 지어 부르는 노래의 시대를 새로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김민기 선생님을 예를 들면 민중가요의 아이콘으로 부른다? 맞지만 이거는 마치 예를 들면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에 케이팝 산업이 등장했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뉴진스가 서태지 보고 음악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큰 틀에서 온 계열화가 되듯이 그런 거야. 그런데 김민기 선생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내가 음악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전달을 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김민기파가 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럼요. 무슨 장르를 하던 적어도 싱어송라이터라는 그 개념 음악의 하에서. 기원과도 관련이 되는데 음악이 이 그냥 둘가니까 멘트를 끼어들 틈이 없구나. 아니 이것만 얼른 얘기하고 넘어가. 소리를 정리한 저도 게 최근에 나온 방송 중에서 가장 말을 적게 하고 있어요. 내 방송인데 우리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아니 제가 되게 요거까지만 말하면 오디오 계속 겹칩니다 지금. 아니 요거까지만 감사선생님 항상 말할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영대 씨가 주로 얘기를 하고 나는 거든다고 했는데 항상 제가 거들고 근데 오늘은 그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 김민기는 그 시대를 그 나 호흡을 한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니 지금 우리 셋이 거들고 있어요 이 사람을. 그냥 김가수 TV를 만들어. 네, 이럴 거면 혼자 라이브 하면 되잖아.
아니 그 용어까지만. 아니 괜히 출연료 줘가면서 이렇게 할 일이냐고. 아니 포기를 안 돼. 이것까지는 해봐 알았어. 이 세상에 우리가 음악이라고 여기는 게 하나는 어떤 소리를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있어. 피타고라스 때 음악이 시작되거든. 대장장이가 쇠망치를 치는 소리를 피타고라스가 듣고 이렇게 치니까 기분이 좋고 이렇게 치니까 안 좋더라. 이걸 해서 음악의 원리를 찾아낸 거야. 하여튼 트루바도르라는 존재가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람 이름? 방랑시인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방랑시인. 있어. 너는 정말 꽃처럼 어여쁘구나. 뭐 윤혜는 정말 머라이어 캐리를 보는 것 같구나. 무슨 얘기를 막 해. 시야 일종의. 근데 조금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이렇게 흐름을 탔어. 그게 노래가 된 거야. 그래서 나라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그것을 리트라고 불러. 리트. 예술 가곡. 예술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노래한다는 뜻이지만 샹송이라고 불러.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대중 그거 말고 원래 샹송이라고 불러. 이태리가 노래하다 칸시오네, 칸초네 이런 게 다 전통이 있는데 그다음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대중을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이왕이면 전달이 좋게 하기 위해서 곡을 붙이는 거야. 그런 전통에서 포크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김민기에 도달하면 외국의 번안가요만 하던 시절에 김민기는 그냥 자생적으로 기타도 그냥 누나 이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옆에서 독학한 사람인데 잘 치지도 못해. 근데 그 기타 똥땅똥땅 하면서 자기 삶의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곡조를 붙였어. 네. 그래서 노래로 남은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맥이 있죠, 계속 있죠. 있는 거야. 언제부턴가 지금은 저 힙합도 그런 거야. 그렇죠. 네. 뭐라고 잔뜩 써서 나발나발나발 리듬에만 맞춰서. 그래서 음악의 두 요소는 아까 곡조도 말했던. 있고 자기가 가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메시지성이라는 게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김민기적인 것이 그 메시지성에서 특화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김갑수님 작업실에서 음악 들으면서 한 잔, 두 잔 하고 나면은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가니까 술 먹기 딱 좋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자연스럽다. 요즘 음주운전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트랜지션이 때문에. 영어로 seamless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리운전 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정TV에서 이순신 대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앱으로 이제 요즘 다들 대리운전 호출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대리운전 기사님을 100% 실명 확인과 그리고 보험 가입을 통해서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운행 중에 피치 못하게 발생되는 어떤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이순신 대리에서 100% 보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오정쇼 런치 기념으로 네. 신규 앱을 설치하시면 메가커피 쿠폰 100% 제공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네. 고정 댓글에 가시면 앱 설치 방법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매회 사용 시마다 이용 금액의 10% 적립해드리고 친구한테 또 추천하면 또 거기에 관련돼서 네. 적립금 이벤트 해드리고 설치 즉시 10,000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날 당일에 설치하자마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적립금들 적립한 다음에 뭐 2회 때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데 여기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일단 까신 다음에 요거 메가커피 쿠폰도 받으시고 1회부터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적립금의 혜택까지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대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코딩 오늘 또 갑수쌤 나오셨으니까 갑수쌤 저렇게 지치지 않고 말씀하시려면은 1시간 이러고 한 다음에 하루 종일 누워 계시죠? 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 그래요? 어디가? 아니 여러모로 이분 분명히 아니 내가 살아있어. 좀 살아있는데 죽지 않았냐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야. 뻔하지. 혹시 죽어있는 곳이 있다면 스트롱 잡스가 건강 코딩입니다. 네. 특히 낮에 활력 필요하잖아요. 데이샷. 밥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졸리고 아침에 눈 뜨기 힘드신 분들은 데이샷. 네. 나이트샷은 우리 갑수 선생님처럼 힘과 강직도에서 나 밤용 필요. 근데 쌤 그렇지. 밤죠. 낮부터 밤 일을 거봐 요즘 누구 생겼다니까 내가 봤을 때. 오유네. 아직 이것도 안 먹고 나를 어떻게 감당해요? 우선 드세요, 두알 씨. 아니 나이트샷을 먹으면 밤에
원고 작업할 때 이럴 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100% 환불해 드립니다. 두알이죠. 어떨 때 한 달 드셔보셨는데 효과 없을 때. 이 남자들 왜 이렇게 귀엽니? 챙겨 먹는 거. 삼켜요, 씹어요. 아니 삼켜 여기 물론 왜 그래요? 010-5689-8330으로 전화 주문도 가능하고 오정TV 보고 그 주문합니다 하시면 적립금 10% 또 1만 원 할인권 나오니까 여러분들 스트롱 잡수로 이 두 분처럼 활력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성분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챙기실 때 우리 여자들은 또 여궁으로 Y존 관리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부터 쪼여줘야 돼. 그리고 촉촉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갱년기라던가 몸의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하지만 관리를 해주면은 그 노화를 늦출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네. 2+1 네. 기본이고 여기서 나오는 신제품 2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칠유산균과 그리고 미스트까지 여러분들 받아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 Y존 건강, Y존 관리는 여궁으로 함께 해보시기 나도 바랍니다. 남자도 Y존 있는데 못 쓰나 이거? 네, 그건 아니에요. 아, 가수쌤은 Y존이군요. Y가 되셨군요. 너무 안 쓰면 Y가 되나 보다. 퇴화가 돼서. 아, 나 진짜 드리고 싶다. 그러면 쓸 자격이 있지. 드릴게요. 이따가 갈 때 몇 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님과 김영대 평론가님과 함께 김민기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과거부터 김민기 선생님까지의 음악 스타일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때부터 지금 현대까지의 대중음악이 어떻게 크게 변했는지를 좀 우리 영대님께서 이번에 좀 입을 나 이제 떼실 수 한마디도 있도록. 안 할 거야. 아 벌써 하잖아. 하지 말라고요. 일단은 근데 김민기 아까 말씀드린 조동진 요런 그때부터 포크 음악의 대중음악. 흐름은 계속 이제 면면이 이어져 왔어요. 다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압도적으로 유행하는 음악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M존이 Y존이 되는 것처럼 이게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년대 중후반부터는 이제 발라드의 시대가 됐고 90년대 초부터는 이제 댄스 음악의 시대가 맞아요. 되잖아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이돌의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크라는 음악이 어떻게 보면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DNA를 계속 물려받고 그렇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적 씨 얘기도 나오던데 이적 씨가 음악 장르로 보면 김민기 선생님의 스타일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이적 씨가 하는 패닉 시절의 왼손잡이 같은 곡도 그렇지만 네. 어떤 기존의 어떤 질서에 대한 뭐 X세대 스타일의 어떤 반론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김민기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싱어송라이터들의 계보라는 게 결국 올라가고 하면 김민기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포크라는 장르로 김민기 계열이 굳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에 그런 포크 가수들, 한국 인디 포크 가수들이 김민기의 스타일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김민기의 정신을 계승하는 뮤지션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브로콜리 너마저라든지 뭐 이런 뮤지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 포크 음악들이 그들이 실제 김민기 선생님의 음악을 듣고 따라한 거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영향받은 가수를 얘기할 때 응당 나오는 게 조동진, 김민기, 시인과 촌장이라든지 뭐 어떤 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한국 가요의 7, 80년대를 통해서 소중한 흐름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늘 어떨 때는 이게 조금 더 수면 위로 오를 때가 있고 그들은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그 그럼요. 문화는 이어져 네. 오고 그러니까 있지만 원빈이 지금 안 보인다고 죽은 게 아니야. 잘 살고 있잖아요, 아주. 명쾌한. 아, 제가 되게 편협하고 속물적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내가 음악을 준비하는 거는 막 그래미 어워드를 보고 그 당시에 세계 디바, 휘트니 휴스턴, 토니 브렉스턴, 머라이어 캐리, 뭐 셀링디온 같은 음악 아주 화려하고 막 음악 미국식 팝 느낌. 네, 음악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꿈꾸면서 준비했던 대부분의 가수가 실용음악 준비생들 90%가 사실 그랬거든요. 어떤 시대 정신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활동하는 중에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그래서 시대 정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음악에서 아, 그러네. 높은 하늘 이렇게 또. 아,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준 건 미녀밖에 없네요. 우리 네. 대중음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들의 역사를 끊임없이 자가 맞아, 발전하고 맞아, 맞아. 도둑질해가면서 재활용해가면서 그들의 맥락을 만들어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음악은 그러면 모든 음악인들이 그러면 신중현과 김민기와 조동진을 듣고 음악을 만드냐? 그거는 사실 아닌 거죠. 예. 동시대에 있었던 영미권 팝음악의 영향도 있고 유럽 쪽의 음악도 있고 이제 다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계보를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좋은 아티스트들 젊은 많잖아. 뮤지션들이 그거를 의식적으로 추구할 때 저는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해철 씨를 얘기할 수 있는데 신해철 씨는 물론 그 선배들의 음악을 모르진 않았겠지만 신해철 씨가 실제 자기가 음악을 듣고 영향을 받은 건 비틀즈, 레드제플린,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음악이었겠죠. 하지만 신해철 씨가 산울림의 음악을 뭐 리메이크한다든지 예전에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을 리메이크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계속 리마인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도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김민기 선생님의 이번 타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내가 기타를 잡고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이 사회에 가담하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민기라는 사람의 족적을 지금이라도 한번 보고 사실은 내가 한 번 더 리마인드 맞아요. 하고. 내가 그동안은 몰랐어. 그냥 김민기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만 알았고 학전에 내가 학전 출신도 아니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학전 선배들이 했던 거랑 김민기 선생님이 했던 거가 내가 지금 하는 거랑 별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나도 결코 이게 영미권 팝음악만 듣고 자란 게 아니라 나도 이게 우연히 나온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 계보를 알아보고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미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큰 별이 지거나 큰 아티스트가 지지 않아도 같이 콜라보를 하거나 항상 그게 섞여져 있는 무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미국의 뭐 빌리 아일리시, 아이리시 뭐 또 이제 아주 옛날 가수들 그런 가수 빌리 조엘, 빌리 할리데이 빌리 할리데이 빌리 얘기하는 할리데이. 거. 뭐 그러니까 이런 가수들을 내가 원치 않아도 많이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지만 그 무대가 그 당시 가장 유행하고 핫한 아티스트들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큰 무대에서 콜라보가 있거나 의식적으로 어떤 우리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다면은 맞아. 더 많은 대중들에게 과거에 우리 음악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막 한국 음악이라고 하면은 뭔가 유행하는 것만 딱 다 쫓아서 하고 이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고 뭐 선우정아 씨라든지 이렇게 훌륭한 그 계보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중적인 인기도 같이 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대중음악이라는 게 대중음악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듣는 음악의 시대는 사실 갔어요. 예, 취향이 되게 이제 파편화가 돼 있고, 맞아. 예, 저는 이제 개토화된다는 말도 쓰는데 음악의 창구가 이제 이걸로 바뀌면서 내가 내 플레이리스트 안에 무슨 음악이 있냐가 중요하지. 그치, 뭐가 사실은 유행하냐. 예, 이 시대에 누가 그 보이스냐, 누가 그 목소리냐, 누가 이 시대 정신이냐라는 거가 옛날처럼 크게 미치는 시대는 이제 아니게 됐어요. 그게 물론 슬프기도 하고 예전에 정말 그 뜨거웠던 어떤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뭐 미국으로 따지면 우드스탁, 우리로 따지면은 뭐 그 각종 노래패라든지 노차사 음악들 같이 불러보고 저는 사실 태어나서 제가 제일 처음 불러본 대중음악이 그러니까 팝음악을 빼보고 작은 연못이었어요. 김빈기 선생님의 우리 삼촌이 운동권이었는데 한 번 좀 불러주시면 안 돼, 언니? 나 모르는 노래야.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이게 남북한 비교한 거야. 물고기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어 한 마리가 죽었는데 썩어서 다른 물고기도 죽게 다른 됐다. 그 남북.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이거야말로 진짜 사실은 그 상징이 들어있는 곡인데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 삼촌이 그 연대 화공 가면은 아시잖아요, 선생님. 화봉이 그거 화공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그 체류탄을 제조하던 그 과는 제조. 제조 담당이었구나. 그래서 뭐 집에 올 때 막 피 철철 흘리고 막 오고 그랬었어요. 아니, 삼촌이 몇 학번이에요? 84학번. 한창일 때구나. 한창이죠. 한창 할 때. 네, 제가 삼촌 졸업식 그 입학식 때 가서 맨날 체류탄 먹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진짜요? 네, 근데 삼촌이 그 시대는 이제 청통맥 세대라 그래갖고 청바지 통기타 맥주. 청통. 이거야 외워도 어디가 써먹기 좋아. 청통맥. 너희들 80년대 알아? 청통맥 시대였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70년대 접어들 때 그쵸, 바로 70년대. 지금, 그게 70년대. 그래서 그게 청년 문화의 청년 문화의 상징이라고 70년대 죠. 해갖고 사실은 대학가에서 엄청 논쟁적인 건데 요즘 기자들이 젊으니까 오해해서 잘못 쓰더라고. 그러니까 김민기를 청년 문화의 기수였다 이렇게 써. 그건 전혀 틀린 말이거든. 그거는 최인호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게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그때. 그래서 최인호를 중심으로 한 일군에 아무리 세상이 뭐 어두워도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맥주 마시면서 청바지 입고 기타 치면서 인생을 구가할 거야 라는 분위기로 네. 청년 세대에 좀 다른 면모가 막 부각돼서 그걸 청년 문화라고 불렀는데
김미기 같은 사람은 어두운 데서 음습하게 세상의 고통을 노래한 거야. 근데 그 김미기를 두고 청년 문화의 기술하고 써놓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불편하겠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구나. 청년 문화의 기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당시 그래서 통기타가 워낙에 유행하다 보니까 누구나 하나 집에서 이제 통기타를 연습을 하는데 삼촌이 이 연주만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유치원 졸업한 애를 앉혀놓고 노래를 부르게 시킨 거예요. 근데 나 아직도 그때 기억이 테이프가 이상한 노란 라벨이 붙어 있어. 아, 노란 딱지인가 그게? 그러니까 금지곡 모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 그 당시에. 네, 근데 그걸 한번 들려주고 삼촌이 그 기타를 치면 제가 그걸 부르는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도 그냥 뭔가 그 뉘앙스를 읽었구나. 뉘앙스, 이 노래 우리가 부르는 거 이상의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노래다라는 걸 알게 돼서 사실은 저도 그런 영향을 저도 모르게 어릴 받았던 때부터 거예요. 받았던 거예요. 삼촌의 영향으로부터. 아니 저는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김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지하철 1호선 연극에 대해서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선생님이 완전 전문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학전에 대해서는 저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네, 어떤 얘기? 그 연극 배우들 배골고 뭐 어쩌고저쩌고 심지어 뭐 선배 후배 때리고 뭐 하여튼 아주 야만적인 그 연극계에서 그 최초로 다들 사대보험도 되고 월급도 받았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던 건데 지금도 그건 놀랍네요. 모든 걸 새롭게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 얘기도 그냥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오니까 들으시는데 어느 사회나 이제 성공하는 길로 가는 사회는 다 무슨 분수령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예술사에서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고 20세기 딱 접어들면 독일 오스트리아 중으로 바우하우스라는 이제 예술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형태가 만들어져. 가령 지금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이 건물도 이렇게 네모나게 짓잖아. 그건 전에 건축 양식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 그런 게 다 있어. 일본도 막 그런 큰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 그 같은 경우는 자 80년대라는 거의 폭풍의 세월을 보냈어. 예? 영대씨 삼촌처럼 최루탄 제주에서 던지고 감옥 가고 매 맞고 온갖 일을 겪어서 드디어 이제 87년에 한 민주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가 와서 운동단체들이 쫙 퇴조하고 시민운동단체라는 이제 중산층 그 사회운동이兴생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 영향 속에 학전도 91년, 92년쯤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때 일군의 운동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운동을 한 거예요. 문화운동. 근데 그 토양이 된 사람들이 나중에 대배우가 돼버린 거지. 누가 있었죠? 황정민. 독수리 여행제라고 있잖아요. 걔들은 지금 이렇게 큰 배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주류 배우 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었다면 약간 그 계통이 아닌 애들이 학전에 모였는데 갑자기 얘들이 다 커져버린 거지. 근데 이 김민기 선생님은 그러니까 미술을 하시고 뭐 음악을 만드시는데 이거는 연극 뮤지컬은 또 다른 장르인데 어떻게 근데 이걸 만드신 거예요? 원래부터 김민기 선생님의 관심은 그냥 단순히 대중음악은 아니었어요. 대중음악이라는 것도 그분이 사회랑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였고 음악이나 이런 예술, 극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이게 굉장히 있었고 이게 실제로 유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회운동하고도 많이 결부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죠. 그래서 원래 나중에 이제 김민기 선생님이 천착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환경극이에요. 어머나. 네, 아동극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90년대 초반에는 정명훈 씨가 지휘하시고 그 당시 이제 김민기 선생님이 총감독하신 그거를 통해서 뮤지컬이에요? 일종의 뮤지컬인 거죠. 네. 오션월드입니다. 95년에 환경 뮤지컬. 제가 그 공짜표가 생겨갖고 제가 그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김민기 선생님 작품인 걸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환경 락 오페라 개똥이로도 이게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학전이 도대체 뭐 하려는 데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내 중학교 때부터 이제 평생 친구놈이 서울미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77학번이거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내가 걔한테 들은 얘기야. 야, 김민기하고 이정선 왔다? 이정선도 그때 유명한 펑크 가수였거든. 그러니까 선배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다들 형 노래 그랬대. 근데 김민기가 무대에 나가서 징징징징 반주만 한참을 하더래. 전주만. 그러더니 딱 한 줄 불렀대. 현대칼라 코다칼라 그러고 들어갔대. 뭐예요? 그 CM송이야? 유명한 CM송이야. 코다칼라. 뭐야 하고 막 야유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았어.
경찰이 너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노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약서를 써버린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노래를 김민기 모든 게 탄압되는 존재였지. 세상에. 음반도 다 압수되고. 아니 지금 시대랑 같이 생각하면 안 돼. 김민기가 작곡하면 내용에 관계없이 금지곡 되던 시절. 무조건 금지곡이야. 진짜요? 감옥에 가시진 않으셨죠? 그 큰 집은 안 가셨대요. 아니 그런데 그럴 정도의 세월을 보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부평의 공장에 들어가, 가죽 공장에. 일하시러 노동자로. 노동자로. 그래서 그 동료들이 결혼하는데 결혼 축가로 만들어준 게 상록수레니까. 맞아. 그러다가 또 나중에 농촌에 가서 완전 진짜 농부로 농사를 지어요. 이 사람이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인데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네, 여러 그렇네요. 조건이 있었다고. 그게 돌아와서 어느 시점,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고 90년대 접어들 때 학전 같은 거를 구상했을 때 이 사람이 공연 기획자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 체계로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게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어. 그거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야. 예? 그게 가장 직접적인 소통이고 커. 그러니까 김민기도 학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게 연극이 되기도 하고 뮤지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콘서트가 되기도 해서 그 형태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의미를 담은 예술 행위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뭐 사회에 대한 저항 그런 게 아니라 더 깊은 걸 생각한 거지. 저는 그럼 이 김민기 선생님께서 그렇게 노동자로서의 삶, 서민의 삶을 직접 느끼시고 너무 그 힘들고 고되다는 거 아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왜 그거를 이용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더 크게 알리면 되지 그 이후에 추모 공연이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요. 하나는 학전의 운영 방식이에요. 이 분이 학전만이 유일한 수입원이야.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기업체도 가게도 공연장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걸 한 거야. 이론 한 장까지 모든 입장료 수입을 공개를 해서 세상에.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그중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모두가 나눠 가졌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극장 준데 그러니까, 월급밖에 안 가졌으니 사람이 살다 보면 차를 바꿀 때도 있고 아들이 과외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키우는데. 여행을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자제하고 살아온 거예요. 왜 다른 활동을 가서 어디 사회이사 같은 것도 하고 돈벌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게 이 사람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순수 예술 활동으로 그래도 30몇 년을 생존한 거는 대단한 거예요. 딴 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는 쉽고 소리는 어려워요. 시대에 대한 큰 담론에 나도 동참해서 목소리 높이기는 사실 쉬운 거야. 근데 내 통장에 5만 원은 훨씬 어려운 거야. 맞아요. 근데 이분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의 앞에 쓰는 걸 극단적으로 꺼리고 그렇네. 안 그래서 문화부 장관을 하셨겠지. 맞아. 이 양반이 아니면 누구를 시키냐고. 근데 소리가 가장 어려운 건데 소리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대단하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은 돼야 되는 게 이제 좋은 세상인데 저는 무슨 절반이에요. 너무 특이한 사람이 된 거야. 저기요. 저기 쌤 죄송한데 지금 당장 저도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나 진짜 이런 내가 싫다. 소리를 좀 하세요. 소리를. 우리 쌤도 당장 주머니에 출연료 챙겨드려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산삼순배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력과 면역 챙기시라고 산삼순백 소개해드리는데 8월에도 변함없이 1+1 해드리고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사은품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이제 산삼순백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드리는 사은품도 진짜 진심으로 만드는데 이번에 발효식초를 사은품으로 또 드려요. 그래서 날씨 더운데 막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몸에 안 좋은 그런 당 많이 들어간 음료들 많이 찾으실 텐데 건강 지킬 수 있고 기력 지킬 수 있는 지리산 산양산삼이 들어간 식초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소비자가가 33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저온에서 자연 발효 공법을 사용해가지고 저희도 얼음물에 타서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산삼 향이
엄청 진하게 올라옵니다. 고급스러운 발효식초니까 네.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혜택입니다. 산삼순배 구매하시고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서 구매하셨더라도 오정TV 보고 구매했다라고 저희는 남겨주세요. 정말 소리를 소리다.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자, 모션 의원을 저희는 네. 이제 김갑수 선생님을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PD님도 갑수 선생님께서 머리 좀 길어가지고 뒤로 문고 다닐 때 그때 진짜 멋있었다. 나 근데 오늘 멋있는데 약간 오늘 뭔가 바르고 오신 것 같아요. 단발이 약간 뉴진스 한이 같은 느낌. 뉴진스님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네. 곳이 바로 모션 의원인데 네. 여성분들도 요즘 안면 거상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에 땜빵 생겨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심어드리니까 뭐 경과 보니까 그냥 내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것들 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모션 의원입니다. 비절개로 시술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일에 가셔가지고 시술 받으시고 바로 또 일상생활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반차 정도만 내시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션 의원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습니다. 모션 의원이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푹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앉아서 계속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안 좋아지고 여성분들도 엉덩이도 납작해지고 뭐게요, 김영대님? 네, 방석같이 생겼는데. 방석이죠. 이거 거의 없다님 구매하셨어요. 전립선 쪽 좀 강화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남성분들은? 네, 그런 제품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케겔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광, 요도, 골반정은, 코어근 여기 주변 운동을 하여튼 부르르 떨어요? 네, 앉아보실래요? 아까 Y존이라고 했으니까 여성 관리 모드로 가야 되는 아니 거 아닌가? 남성으로 해드려. 우리 쌤도 그러면은 전립선으로. 가야지. 이거 완전 이거 안 좋아. 이게 진짜 완전 그건데. 우리가 케겔 운동하면서 그 닿지 않는 부분들까지 강화시키는데 어쨌든 도움 난 받는. 사갈게. 아 그래요? 말하다, 케겔 운동 진짜. 1분만 하기도 힘든데 여기 네. 그냥 하루 10분, 간편하게. 20분씩 앉아 계시면은 고기 진동으로 인해서 되니까 웨이브 케어로 여러분들 남녀, 부부 이렇게 건강한 M존, Y존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기 선생님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보니까 진짜 끊이지 않고 우리가 몰랐던 한국 대중문화,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계보들이 있었다는 걸 한번 쫙 정리해 주시고 또 외국의 어떤 아까 음악사 피타고라스까지 나왔잖아 오늘. 저기 피타고라스에서 바우하우스까지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거는 다 웬만한 훑은 거야. 예술사 1년 들은 거보다 오늘 하루가 더. 이 영대 씨가 이제 최종 정리를 하고 네. 그 전에 아까 그 얘기한 거에서 내가 좀 마무리를 좀 짓게요. 빨리 해야 돼. 근데 오윤회 가야 되거든 지금. 김민기 이제 음악의 의미를 내가 좀 큰 틀에서 좀 잠깐 네, 얘기하고 정리해 싶은데 주세요. 우리가 대중문화, 대중음악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대중이 즐겨야 되잖아요. 네. 한 1000년 전에 10만 명 있으면 대중이에요, 아니에요? 대중이지. 10만 명 아니야. 대중. 대중은 네. 한 2,300년 전부터 생긴 새로운 개념이야. 도시 형성,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임금 노동,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일하고 몇 시 퇴근. 요 세 요소가 결합되니까 일하고 난 다음에 힘들어.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 그치. 그래서 소비 유흥 장르로 생긴 게 대중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쭉 아까 윤혜 씨도 그랬잖아. 나는 김민기 같은 거 모르면서 음악 준비했는데요. 그게 주류의 세계예요. 가장 많이 소비되고 지금 같은 때는 막 기업화되고 이게 이제 그게 다야. 근데 인간은 항상 다른 게 있잖아. 그쵸. 예? 그래서 한 사람도 다른 면이 있듯이 지배적인 유흥으로서의 소비재로서의 대중문화 현상 안에 어딘가에 비주류적. 진지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반드시 있어. 네. 그치. 그걸 음악적으로 할 때 어느 시기에는 그게 포크 음악이 되고 또 어떤 시기에는 힙합이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해. 근데 조금 지나면 걔네들이 다 반드시 오염돼. 왜냐하면 주류 세계에서 그걸 먹어버리고 주류화가 되는 거죠. 항상 처음에는 대안이야. 다 얼터너티브로 시작이 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김민기는 사실은 한국 대중음악의 최초의 얼터너티브였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민기적인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진지하고 좀 귀한 거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그는 그 삶을 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등등이 포함돼서 우리가 대중이 지금은 뉴진스 음악을 즐겨. 그게 정상적이야. 그것도 다. 있죠. 네. 그런데 내 내면의 어떤 귀퉁이에는
김민기적으로 사는 거, 김민기의 음악 같은 거에 심취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맥이 있어.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리마인드를 한 게 김민기의 죽음이라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영대님. 그 영대 씨한테서 나는 최근 맥락 있잖아요. 케이팝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약간 진지한 흐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또는 음악적으로 새로움이라든지 좀 그런 조짐이 있는 거 주목하는 게 있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갑자기 질문해갖고. 네, 최근에 보면은 이게 뭐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5년 즈음을 해서 한동안 우리 대중음악의 그 진정성 담론이 한창 화두가 있었어요. 그거를 아이돌에서 받아들인 게 사실은 방탄소년단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음악이라는 게 그냥 다 이렇게 울고 웃고 떠들면 되는 거냐라는 것 속에서 아티스트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가 시대를 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강박이라면 강박이고 하나의 욕망 같은 것들이 심지어는 아이돌 음악에도 그게 있었다고. 있었어, 네. 맞아.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저는 요즘 그게 아이돌에서 뭐 세계관이라든지 뭐 어떤 철학적인 가사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들이 모두 김민기 선생님을 의식해서 한 거는 아니겠지만 아까 김학 선생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어떤 고귀하고 진지한. 예. 진지한 뭔가 거죠. 변치 않은 다치기 싫어하는 어떤 그 소중한 감성이 있어요. 맞아요. 예, 세상과 타협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도 얼터너티브가 있다고. 그치. 그게 약간 도구가 다를 뿐이지 그럼요. 뭔가가 다 갖고 있는 요소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일깨울 수 있냐면 누구 하나가 어떤 미친 사람이 나와서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할 때 내 안에 것도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김민기가 그 시대 때는 그랬던 거고 그럼. 아무리 지금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은 이제 인디 씬에서 포크 음악 씬에서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여유와 설빈이라고 하는 팀도 사실 김민기라는 가수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산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정신적인 어떤 음악의 뿌리로서 김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술이라는 그렇구나. 분야가 여유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설빈. 글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잊고 있었던 어떤 나의 뭔가를 건드려주잖아. 맞아. 근데 그게 누군가는 잔소리처럼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로 들린다면 예술적인 부분은 약간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문학 작품도 그래, 영화도 그래, 노래는 말할 것도 없어. 모든 것에는 무언가가 있는 조금 진득한 세계가 있는데 그건 항상 대중적으로 크게 소비되지는 않는 거야. 그걸 이제 나쁜 취향이라고 보통 불러서 얘기해요. 나쁜 취향이요? 근데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배드 테이스트가 나쁘다는 그 직역되는 말이 아니야. 좀 다른 취향이라는 건데 그걸 나쁜 취향이라고 보통 얘기해. 미국식 이제 저 이디엄인데 그 나쁜 취향이 소중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김민기를 이해했다거나 지금 이 시대에 김민기의 노래를 한 번쯤 유튜브를 통해서 챙겨두면서 곰곰이 새겨보고 내 안에 나쁜 김민기적인 취향이. 삶, 김민기의 음악 그리고 70년대 이걸 한 번쯤 반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멋져지는 거지. 오늘 또 저희의 영상, 저희의 오늘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걸 일깨워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분 오늘 진짜 둘 다 너무 멋있다. 오늘 진짜. 편집할 게 없어. 너무 풍성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두 분.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주제로 기획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두 분 케미가 잘 맞으시네. 사실 나도 이제 모르니까 가야 돼. 잠깐만 소개팅. 마지막 말 영대 씨를 앉혀놓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최신 아이돌의 음악적 향배도 좋고 지금 제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김갑수 TV를 열으시라고요. 거기서 하세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뭐 이분들은 생각은 어떨지 아니 나 모르겠어요. 그거 엄청 재밌을 것 같거든. 아 그래요? 김갑수도 껴가지고 같이 나는 껴서 질문하는 존재를 하고 싶단 말이야. 질문한 존재가 얘기 더 많이 해. 알겠습니다. 이제 얼른 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